네, 저희 풍물레이더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기자죠. 김필주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바이오 주식들이 문제가 많아요. 네,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감사 의견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불거져 나오고 네, 또 여기에 의견 거절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 정지, 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셀리버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최근에 또 거래 정지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바이오 회사들의 대체적인 문제점들이 뭔지 한번 좀 살펴주시죠. 네, 자, 업계에서는 그 바이오 주식을 뭐 아니면 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만큼 정말 리턴 이익도 많지만 리스크도 크죠. 네, 맞습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 이렇게 네, 투자자들이 바이오주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바이오 기업의 이 밸류에이션은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데요. 산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보다 이더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산출하려면 이 업계 안팎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설픈 이 가치 평가가 이 투자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자, 바이오 기업 보통 어떻게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하죠? 네, 이 바이오 기업은 향후의 미래 성장성을 토대로 이 가치를 평가하는데요. 이 다른 섹터와 달리 이 기업 대부분이 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생산 설비나 이익 구조, 현금 창출 흐름 등을 이 제대로 된 가치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 평가를 거치면서 이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주식 투자자들은 상장 기업이라 안전하다고 이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 그 어떤 업종보다 이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 신약 개발까지 하면 가치 평가가 또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네. 쉽지가 않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약 개발 과정 자체가 워낙에 또 네, 장기간이 걸리고 또 네, 험난한 과정이기 때문인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 신약 개발에 필요한 기간은 약 10년, 그리고 비용은 보통 1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 도입과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전 임상과 단계별 임상 시험 계획 신청, 그리고 승인, 임상 시험 결과 발표, 품목 허가 신청, 품목 허가 등 이 상당하게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임상 일상에 진입한 이 신약 파이프라인이 이 최종 사용 허가를 받을 확률은 이 질환마다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 초반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바이오의 가치 평가가 특히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증권사의 바이오 담당 A 연구원은 이 바이오 업체 밸류에이션 과정에는 임상 성공 확률, 그리고 출시 이후 점유율, 할인율 등 각종 단계의 if, 그러니까 만약에라는 이 가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다른 섹터는 이 실적이 찍혀서 상대적으로 이 밸류를 평가하기가 용이하지만 이러한 바이오는 향후 약물이 성공했을 때 이때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땡겨와야 되기 때문에 이 해당 모든 이 밸류에이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 자체가 if, 즉 만약에라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미래 성장성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결국 이프 평가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이오 섹터 증시나 공모시장 분위기도 뭐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 IPO 시장 환경에 따라서 이 각 바이오 기업의 가치 평가 기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명을 요청한 한 대형 증권사의 바이오 담당 A 연구원은 이 바이오 섹터 밸류에이션은 다른 업종 대비 주관적으로 이루어진다면서 시장이나 이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높은 밸류가 쉽게 용인이 되지만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이런 경우에는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과소평가가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 이 IPO 시장 투자 수요가 높을 때는 이 특별한 경쟁력이 없는 이 신약 개발 바이오가 수천억 원의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이 코스닥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지난해처럼 IPO 시장에서 바이오를 외면하는 이런 환경이 되면 상당히 극소수의 기업만 IPO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이 비상장 시절의 밸류에이션보다 낮은 이 몸값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상장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모 시장이나 주식 시장의 개인 투자들은 이 바이오 투자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오계 국내 경쟁력을 보면 네, 글로벌 선진국 대비 좀 상당히 좀 미미하죠. 네, 이 수준이.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밸류 평가에 상당히 어려운 핸디캡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 국내 바이오 업계의 이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 대비 상당히 미진한 점도 이 밸류에이션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네. 국내 신약 개발 성공 사례가 드물다 보니까 이 비교 기업군으로 통상 해외 업체를 제시하는데요. 이러한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담당 B 연구원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 국내 경쟁력 있는 업체가 많아야 이 훨씬 객관적인 밸류에이션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해외에 있는 사례들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정밀한 평가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자, 외부 그 밸류 평가에 참여하는 그 전문 기관들도 네. 좀 전문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네. 좀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예, 맞습니다. 이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서 상장을 준비하는 이 바이오 업체에 대한 기술성 평가는 현재 20곳이 넘는 전문 기관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 내실 있는 평가를 진행하는 곳은 소수란 지적입니다. 실제 일부 기업은 전문 평가 기관으로부터 AA 등급을 받고도 결국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는데요. 이 IB 업계에서는 바이오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바이오 IPO는 막고 싶지 않다라는 이 IB 인력도 있는데요. 이 바이오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 고민이 많지만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업계 의견입니다. 지금의 바이오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 방식이 완벽하다 볼 수 없지만 기업과 이 주관사가 대략적인 선을 정하고 이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최종 공모가가 정해지는 만큼 여러 시장 참여자의 주문을 통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 무조건 비합리적이다라고 또 볼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각 IB가 책임감을 갖고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과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상황을 두고 우리 국내 바이오협회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이승규 이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바이오 혁신 기술을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이 현재 기술성 평가 기관들은 임상 시험, 기술 이전 등을 이 피상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솔직히 이들 기관이 정말 바이오를 제대로 알고 있나,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회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오 업계 역시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담스러워하면서 상장 당시에 이 밸류가 높다가 빠져버리면 이 결국에는 이 산업계가 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분매랑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돼서 상장이 되다 보면 고스란히 또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또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적당한 적절한 밸류에이션만이 이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네, 그 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들도 많죠? 네, 맞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이 개수는 보통 100개가 넘는데요. 네. 100개가 넘는 바이오 기업들의 성적은 현재 기준으로는 낙제점입니다. 다수의 바이오가 영업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신약 파이프라인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재무 구조가 취약한 바이오의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이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 제도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이 바이오 기업은 2018년부터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는 17개사, 2019년에도 17개사, 2020년에 16개사, 2021년에 11개, 그리고 지난해에는 10개 등입니다. 올해는 이 GI 이노베이션이 기술 특례로 코스닥이 입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기술 특례 상장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기술 특례 상장은 당장의 수익성이 낮더라도 이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들이 증시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2005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제도 특성상 이 바이오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바이오를 위한 이 IPO 제도란 평가도 있는데요. 이 바이오 기업은 기술 특례로 공모 시장을 통한 이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그리고 비상장 바이오에 투자한 이 VC들이 엑시트에 나서면서 이 IPO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엑시트에 성공한 이 벤처 캐피탈의 운용 자금이 다시 또 바이오에 투자가 되면서 이렇게 바이오 산업에 전체적으로 돈이 도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는데요.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이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이끈 이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다수 바이오가 기술 특례로 상장할 당시에 이 시장과 그리고 약속한 기술 이전, 신약 개발 등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흑자 전환을 완수하지 못한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네, 사실상 뭐 말은 기술 특례 상장이지만 바이오 특례 상장이라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문제는 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이 기술에만 네. 의존하다 보니까 매출 구조라든가 적자 계속 골이 깊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20년의 경우 제놀루션, 미코바이오메드, 클리노믹스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이 상장 당시부터 지난해까지
영업 적자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같은 해 9월에 상장한 박셀바이오는 상장 후에 현재까지도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약 개발 성과가 전무한 곳도 있습니다. 캡슐형 내시경 의료기기 업체인 인트로메딕은 2016년 당뇨병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트로메딕은 지난해 3월 2021년 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후에 현재까지도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소액주주들의 근심이 늘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이 손실을 볼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다수 상장 바이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2018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네오팩트는 현재 주가가 이 공모가 11,000원보다 87% 하락한 상태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 위험성도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상장 기업은 이 매출액 30억 원 미만,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 법차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차손이 자기 자본의 50% 초과 등이 지속되면 거래소로부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네. 이 기술 특례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한 연도를 포함해서 매출 요건은 5년, 그리고 법차손 요건은 3년 동안 유예가 되는 이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기업들은 유예 기간이 끝났어도 이 최근 3년간 매출액 종합이 90억 원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거나 연구개발, 시장평가 우수 기업에 한해서만 이 매출 요건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2020년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법차손, 좀 전에 말씀하신 법차손 네. 유예 기간이 네. 올해부터는 종료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꼭 이 법차손에 대해서 꼭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2020년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의 이 법차손 유예 기간이 올해부터 끝나기 때문인데요. SCM 생명과학, 이오플로우, 젠큐릭스 등은 최근에 법차손이 자기 자본의 50%를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기술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의 이 사기가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특례 요건을 좀 더 꼼꼼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인데요. 당장의 수입성으로 기업을 판단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이 개발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 임상시험 연구 경과에 대해서는 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거래소의 평가 기관이 이 바이오 기업의 이 파이프라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승규 바이오 협회 부회장은 기술 이전을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 어떤 바이오가 5년 안에 기술 이전하겠다 목표라면 중간 과정마다 이 시장에서 진지한 자세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는 식의 이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공시나 언론 보도 전혀 없이 이 내부적으로 연구만 하다가 5년 뒤에 그냥 실패했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태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시장의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